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은 우선 그 깊이에 따라서 얼마나 심한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1도 화상은 우선 물집이 생기지 않아요. 가장 경미한 화상이고 피부가 약간 빨개지고 약간 붓는 정도, 이 정도만 되는 것을 우리가 1도 화상이라고 하고, 2도 화상은 화상 중에서 통증이 제일 심합니다. 굉장히 아파하고 물집이 생깁니다. 수포가 생기고 그 화상 부위가 많이 붓습니다. 그리고 3도 화상은 이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이제 화상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신경이 다 화상을 입어서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의외로 3도 화상은 제일 심한 화상이고 제일 깊이 발생하는 화상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아파한다 그러면 2도 화상이고 좀 덜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가 화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아파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더 심각한 3도 화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화상 부위는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종류의 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는 원인은 햇빛 화상이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집에서는 뜨거운 물이나 이제 다른 액체, 국이라든지 찌개라든지 엄마가 마시는 차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화상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 또 이제 감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 화상, 또 이제 화학 물질 중에서 강산이나 강알칼리나 이런 이제 화학 물질은 우리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한 빨리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궈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기가 피부에 계속 남아 있으면 이 열기가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도 화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2도 화상, 2도 화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3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기부터 빨리 빼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능한 한 빨리 화상 부위를 찬물에 충분히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담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담궈야 합니다. 그 대신에 얼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음은 쓰지 마세요. 얼음은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화상의 그 치유를 나중에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화상의 동상까지 입는 거죠. 그래서 얼음을 사용해서 너무 차가운 거를 식히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상 부위를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화상 부위는 문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도 이상 화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수포를 키워서 화상의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상 부위는 절대로 문지르지 말고 그냥 찬물에 담근 것으로 우리가 열기를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에 불이 붙어서 불은 껐는데 옷에서 계속 연기가 난다? 그럼 옷이 이제 뜨거워서 화상을 계속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나는 옷은 빨리 물에 담궈서 식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 불이 붙었단 말이죠. 불을 껐어요. 여기서 연기가 확 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빨리 물에 담그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을 빨리 벗겨내야 됩니다. 이 통째로 벗기가 어려우면 여기를 잘라서 옷 부위를 이렇게 잘라서 빨리 떼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옷이 열기로 인해 가지고 화학 섬유라서 이게 피부에 바짝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로 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피부층까지 같이 이렇게 뜯겨져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손상이 커져서 오히려 더 화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부위만 되도록 넓은 부위로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멸균 꺼즈 패드, 이거 사실 약국에서 팔기 때문에 멸균 꺼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렇게 상비약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멸균 꺼즈 패드를 붙이거나 깨끗하고 마른 이제 수건 같은 걸 화상 부위를 덮어서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에 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멸균 꺼즈를 가볍게 덮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멸균 꺼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깨끗한 시트나 수건 같은 거로 화상 부위를 가볍게 덮고, 너무 세게 덮으면 또 이게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덮고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이라고 화상에 버터를 바르는 분, 또 윤활제로 쓰이는 그리스를 바르는 분, 머스터드 소스, 또 파우더를 뿌리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민간요법이 화상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했는데 얼굴이 좀 탔다, 빨개지고 좀 따가워한다 는 정도는 사실은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2도 이상의 화상은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손이나 발 부위에는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집에서 어떻게 치료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도 이상의 화상은 꼭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물집은 잡히지 않았지만 1도 화상인 것 같은데 화상 부위가 몇 시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낮에 놀았는데 저녁에 계속 아파한다.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생식기에 입은 화상은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건 가벼운 화상이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기 화상은 가벼운 거라고 해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으로 와서 신경이나 근육에 손상이 없는지 평가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일단 그 화학물질을 잘 씻어낸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화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외래로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소독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도 화상이죠. 3도 화상은 아주 깊은 곳에 생긴 화상이라서 사실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뭐 피부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위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직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그리고 얼마나 깊이 손상되는지 잘 평가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도 화상은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10% 이상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수분 전해질이 계속 빠져나가고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해서 그런 수분 전해질의 규정을 맞추고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나 얼굴, 손, 발 이런데 또 생식기 이런데 화상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중요 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팔이나 다리에 이렇게 원주형으로 생긴 원주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다 팔 전체를 동그랗게 다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상이 나중에 이제 아물면서 여기 조직이 수축이 되거든요. 팔을 이렇게 쪼개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신경이 통하지 않고 뭐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화상을 입은 아래쪽이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드레싱을 해놓고 이걸 잘 붙여놔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이제 아이가 말을 알아들 수 없는 나이라면 이걸 자꾸 떼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집에서 이 화상 드레싱 부위를 자꾸 떼면은 집에서 그걸 다시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침실이나 부엌, 거실, 조리 기구가 있거나 난로가 있거나 한 데는 반드시 매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층 이상 집에 사신다면 모든 층에 이 매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치해 두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뭐 매달 1일 아니면 15일, 매달 말일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고 감지기를 테스트를 해서 잘 작동이 되는지 혹은 뭐 이제 건전지로 작동하는 거라면 건전지가 충분한지 이런 걸 항상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경보기가 뭐 전기선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경보기다 하면은 요즘 이제 배터리가 뭐 수명이 긴 단추형 배터리들은 이제 수명이 긴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수명이 긴 배터리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특정 날짜에 추석날, 뭐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딱 정해놓고 잔량이 있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배터리를 교체해서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보기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럼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경보기들은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많이 탑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경보기가 설치가 돼 있다 한다면 요즘에 나오는 경보기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가 났을 때 평소 집에서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 어떤 경로로 나갈 것인지를 연습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여러 대를 비치해서 뭐 부엌이라든지 난로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화기를 다 구비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방에 연기가 있다. 연기라는 게 이렇게 불이 나면은 이 천장 쪽으로 위로 이렇게 연기가 몰리거든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은 공기가 좀 있습니다. 서서 뛰어가는 것보다는 기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좋죠. 그래서 연기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어서 나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층 집에 산다면 2층에서 내려갈 수 있는 안전 사다리를 2층에 구비를 해놓고 여차하면은 창문으로 이 사다리를 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층 건물,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파트나 뭐 이런 이제 고층 건물이 많이 살죠. 그러니까 고층 건물에 사시는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이 건물의 출구를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출구를 다 가르쳐 주고
화재가 났을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이 출구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전기가 끊겨서 불이 난 사이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또 내려가다가 불난 층에 문이 확 열릴 수가 있어요.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뭐 연기와 뭐 이렇게 화기가 확 들어와서 오히려 더 크게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화재가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쓰면 안 됩니다. 그걸 잘 가르쳐 주시고 불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계단, 비상구를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난 상태에서 따로따로 탈출을 해서 헤어진 경우에는 어디에서 만난다. 만남의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이 나서 헤어지더라도 그 대피 장소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옷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고 바닥에다가 굴러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손으로 끈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누워서 이제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담배불에 의한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찌개라든지 국이라든지 좀 오래 끓여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 주방을 비우고 딴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로 번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놓고 조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주방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어떤 가연성 액체가 있다. 휘발유라든지 그런 어떤 유류가 있다라든지 라이터 기름이 있다든지 가스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가연성 액체가 있는 경우는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장난칠 수 없도록 반드시 잠글 수 있는 장에다가 넣고 잠궈둬야 합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수도꼭지에 장난치다가 온수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이렇게 화상 입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수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일러의 그 온수 온도 있잖아요. 이걸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49도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온수 온도를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 코드, 익스텐션 코드라고 하죠. 그 연장줄을 써서 이렇게 전기 코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용량이 큰 전자기기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다리미, 뭐 에어컨, 뭐 여러 가지 용량이 큰 그런 전자기기를 이 익스텐션 코드에다가 끼워서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꽂아야 될 경우에는 그 익스텐션 코드 중에서도 대용량을 쓸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쓰시든지 가열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기가 차단되는 차단기가 달려있는 익스텐션 코드가 있으니까 그런 연장 코드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냥 라이터 이거 아이들이 참 갖고 놀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두고 넣어두고 잠궈두고 항상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불장난이죠. 이게 어릴 때는 사실 불장난이니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푹치기나 불꽃놀이는 어린 아이들하고는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초에 불을 붙여야 될 경우라면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다가 양초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그 신기해서 가서 막 이렇게 만져서 손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쓰러뜨려서 화재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이 붙은 양초는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